예, 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화면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5년 전이라 많이 바뀌었죠. 동일인입니다. 고시생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이런 식입니다. 학원도 이제 마음이 급한 시기인데, 반대로 시간의 개념이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이 정도 마음으로 가볍게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시 공부는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모질게 이렇게 좀 세차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서 보는 이제 고시다 이런 부분은 때로는 이제 결과가 가혹합니다. 대학 입시 같으면은 좋은 대학 그다음 점수대로 가가지고 아쉽지만은 또는 이제 아쉬운 대로 또 만족하지만 이렇게 대학이 이제 다 정해져서 얻는 만족감은 차이지만은 고시는 100을 갖느냐 0으로 이제 추락하는가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다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오늘 어쨌든 설명의 진행은 한 1시간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 설명의 진행 주제들입니다. 주제들인데 어떤 경작을 어떻게 하는가, 행정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이제 관점들은 지금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 구체적 강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방향만 잘 잡으시면은 고시 공부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신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는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거나 시행착오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잡아 가시더라도 우리 학원에 이제 오시면 제일 좋지만은 안 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 있는 하루다 이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이 주제들이 고시 준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위험한 부분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면은 고시를 해서는 안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똑똑함을 이제 가동하기 위한 의지 부분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시행착오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시행착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또 당지적으로 하면은 시행착오 세 번째 부분인데 부분입니다. 1차까지 지금은 이제 3개월이 남았네요. 지금 4개월이 아니고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부분도 전체적인 시행착오를 막자 이런 차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생활에서 1일이 갖는 의미 또는 일주일이 갖는 의미 그 다음 한 달이 갖는 의미하고 고시의 세계에서 하루가 갖는 의미 일주일의 의미, 한 달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100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학원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는 발협책한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원에 대한 소개 부분들입니다. 이 학원에 대한 소개 부분이 이거 정보 차원이고 이 부분은 방향 차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8번, 9번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신림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9번인데 학부모 주의사항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 차원에서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간략하겠지만은 조금 크게 테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준비의 위험성인데 일단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중에 일부만 허락하는 시험이에요. 일부만 허락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20대가 전부 날아가요. 그런 다음에 20대를 보내고 30대 초반에 시험이 됐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손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도 온 학생인데 어제 온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고려대학 경영학과니까 최고 학생이죠. 지금 공부한 지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이제 상담을 이렇게 부모님하고 오셨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공부한 기간에 비해서 우리 학원 학생으로 치면은 이 학생이 보낸 2년이 우리 학원에 오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은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크게 보면 시행착오입니다. 얘들이 이제 왜 이 시행착오를 하는가 하면은 수험 경험이 없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기껏 대학 간 경험이에요. 그 수능 본 경험입니다. 아주 고시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단계의 단기간의 경험, 그 다음에 또 집단이 이렇게 같이 준비했는데 고시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거기다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정보를 습득해서 해요.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가 되기도 하고 차라리 실패해서 탁 털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나아요. 이게 낫고 합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면은 실패하는 경우 빨리 끝내는 거. 그 다음 장기화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최고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막아야 돼요. 일단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막자면은 합격 목표 기간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가운데 남학생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남학생. 네. 지금 시작하면 2019년 이렇게 잡죠. 2020년 잡고 오는 학생도 있던데. 근데 2018년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은 버려버립니까? 가능성이 0일까요? 내년이. 높지는 않지만. 내년 가능성이 0일까요? 0인 부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시험까지 100일이 남아있고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 남아있어요. 그 시험이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되는 학생이 간혹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근데 그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그 드문 학생을 전제로 우리가 그 학생을 일반화시켜서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시험인데 아무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시험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달려들어야 돼요.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어야 뭔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올해 시험은 건너뛰고 2019년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2020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격 목표 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2019년. 2019년이고 2019년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2019년에 합격하지 못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11월, 이제 12월이죠. 12월인데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19개월입니다. 19개월. 근데 행정고시는 사법시험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들이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들도 역대 계속 나왔죠. 다 가르쳐보고 지금 행정고시를 본격적으로 가르쳐보니까 두 가지 시험은 성격이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 사법시험은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무조건 2년입니다. 우리 학원 수석 학생들이 역대급으로 다 나왔지만은 전부 2년이에요. 무조건 2년입니다. 근데 행정고시는 2년 걸려 합격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법시험으로 환산하면은 과목이 3과목 정도입니다. 경제학, 행정법, 나머지는 합친 게 한 과목이에요.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재학생들은 주변에 이제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최소한 3년 이런 조언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 어떤가? 이런 조언을 들을 겁니다. 이런 조언을 듣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학생이니까. 빨리 붙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그렇게 조언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1년 4개월 했어. 또는 1년 6개월 했어. 아니면 12개월 바짝했어. 이렇게 조언을 할게요. 왜 이제 이 학생의 대답이 또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조언들이 틀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3과목입니다. 이걸 3년 해요, 3년.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과목을 1년 해야 되는 시험이. 그런 시험은 없어요. 이 시험 1년마다 본다 이런 얘기는 1년마다 공부량을 채울 수 있다는 시험입니다. 이게 만약에 3년이 걸리는 시험이면은 3년에 한 번 보는 게 이게 사리에 맞아요. 1년 만에 한 번 본다 이런 시험은 1년 만에 합격생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증적 데이터를 미리 조금 보여드릴게요. 미리 조금 보여드리면은 원래 합격 연령입니다. 이게 제도 개선된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연령이 높았어요. 1차를 보고 1차를 붙으면은 그 다음에 1차를 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차를 1년 준비하고 2차를 1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 2차를 같이 보게 됐어요. 같이 보게 됐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됐습니다.
이 학문의 깊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깊어질 수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 비하면 실력이 한 60% 정도 돼도 이제 되는 시험이 돼버렸으니까 합격 평균 연령이 올해 기준으로도 26세입니다. 그리고 22살에서 24살까지입니다. 요 합격 평균이, 합격 비율이 29.7%예요. 원래.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30% 이 얘기입니다. 30% 쉽게. 30%가 22살에서 24살 사이에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몇 년 공부했겠습니까? 3년 했을까요? 19살부터 공부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의미도 없어요. 20살짜리가 저 학원에 이제 고시 공부하겠다고 옵니다. 학원이 다 말립니다. 그 학생들 다 말려요. 왜 말리는가 하면 안 돼요, 시험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두뇌 캐파가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고등학생이에요. 이게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마치면은 두뇌 캐파가 이렇게 커져요. 대학 생활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많이 성장해요. 그 두뇌가 커진 다음에 시작해야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학생이 시작한 시기는 21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학생이 아까 주변에 들었던 조언들이 실증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기 때문에 요 연령대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26살이다 하면은 절반 이상 학생들이 26세 이전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하면은 26살 전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이 물론 고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험은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는데 사법시험은 궁뎅이하고 머리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고 행정고시는 소질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소질이 없으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의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1년 만에 그대로 또 진입을 해요. 사법시험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시험이 이제 양이 많으니까. 공부를 시작해서 무조건 2년이 돼야 겨우 실력이 쌓이는데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몇 년 했겠습니까? 1년이 1년짜리들. 1년차들이 금방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적성이 안 맞거나 소질이 안 맞으면 시험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안 되는 시험이니까 오래 끄시면 안 돼요. 오래 끄시면. 오래 끄시면 안 되고 내 적성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고 맞지 않으면은 빨리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생에 뭐 패배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뭐 좋은 또 경험으로 남는 것인데 합격 목표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 2019년까지 열심히 하면은 합격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안 되면은 일단 접는 거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고시란 부분이 하늘이 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최연소로 학생은 9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 녀석이 뭐가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학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9개월 만에 됐는데 그 녀석은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경작이 뭐 90점, 뭐 재정학이 한 80점, 나머지는 그냥 과락을 면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 오래 걸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되면 고민이었고 이때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격차가 많이 나면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 이제 어른들도 말려야 되고 본인도 접어야 돼요. 본인도 접어야 되고 대신에 격차가 근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소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차에 7배수를 뽑습니다. 7배수를 뽑아가지고 1차 경쟁률이 7대1이에요. 7대1인데 실질 경쟁률은 2.5대1 정도 됩니다. 이게.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년 공부해가지고 2.5대1 경쟁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하세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한데 요 경쟁률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되는데 그때 접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은 실패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은 전부 무시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만들 거예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 겁니다.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몸이 아파서 뭐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다 무시해야 됩니다. 다 무시하고 결과만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때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기간은 2019년까지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때 2019년에 안 됐을 때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객관적 기준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왜 아까 봤듯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가 하면은 불꽃을 다 못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게 계속 있는 겁니다. 100% 은신해가지고 합격하는 비율이 나오겠지만 불합격하는데
이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남으면은 그게 남으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요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거니까 일단 그걸 막자면은 여건을 물적 여건을 최상으로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가끔 학원에 보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방안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제 학생들이 이렇게 절충적인 방향을 취합니다. 뭐 1학기는 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 2학기 때부터 휴학해서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학업을 병행하면서 고시 공부를 시작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고시에 대한 피로감도 같이 쌓입니다. 같이 쌓이기 때문에 가끔 요즘 이제 애들도 철이 먼저 들고 어른들도 이제 애들을 걱정하는 입장이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저희들 대학 다닐 때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가지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설명회 하면은 이제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 옵니다.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이제 고시 공부를 뭐 1학년 때부터 조금 하면 낫지 않냐, 2학년 때부터 조금 하면 낫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 대학 입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행학습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학년 학생들이 있으면은 또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시키지 마시고 적당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 1월부터 겨울방학 하자마자 이렇게 와서 해서 그 다음에까지 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제 그런 부분을 막는가 하면 이따 좀 말씀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조언에 노출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수험기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 학교 공부와 병행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가끔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본인이 해결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고시에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저학년 때 경제적 부분을 해결하고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최대한 공부량이다. 어느 정도가 최대한 공부량인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게 혼자 하면 이게 확보가 안 돼요. 오늘의 14시간. 14시간 내도 충분한지 18시간 해야 되는지 내가 수능할 때는 하루에 4시간 자고 있는데 고시라는데 하루에 뭐 지금 7시간 잤는데 되는지 이런 데 대한 객관적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학원에 와서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10시간 공부했는데 시험을 저희들이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매일 보기 때문에 매일 데이터가 나옵니다. 오늘 10시간 공부했는데 전체 성적이 상위에서 한 40%다. 불합격합니다. 그럼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6시간 공부했는데 매번 성적이 상위 10%예요.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시를 붙기 위한 적정한 공부량이다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은 없어요. 이게 소질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경제학에 대한 소질이 특출하다 이렇게 하면은 줄줄줄 됩니다. 어떤 학생은 또 경제학이 좀 더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해서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2년을 보내야 됩니다. 2년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평가해 드립니다. 그때는 학원에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종합반이 300명 되는데 지금 3월부터 빠른 학생 1월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한 11개월 같이 지냈죠. 제가 이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학생들 성적 보는 겁니다. 시험 보면은 매일 성적표가 제 책상에 제일 이제 선착순으로 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매일 살펴요. 매일 살피는데 지금 정도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제 느낌은 있어요. 뭐 15년 20년 가르쳤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는 원래는 어렵지만 내년에 되겠다. 얘는 되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 되겠다. 거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해 드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이 녀석은 참 더디다. 이 녀석이 참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덜컥 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함부로 말하진 않아요. 이게 합격하는 유형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뭐 고등학교로 치면 90점 이렇게 90% 이상을 계속 이렇게 맞는 학생이 있고
처음에는 못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고 계속 이렇게 안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렇게 이제 요 학생은 우리가 합격하는 유형을 보는 거니까 요렇게 안 됩니다. 요렇게 안 되다가 시험 직전에 요렇게 돼요. 시험 직전에 요런 녀석도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심지어 모의고사 보면 도저히 안 돼요. 학원 데이터로는 이거는 틀렸습니다. 근데 시험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시험장에서 운이 어느 정도 맞춰주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이런 유형 내지는 이런 유형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이 유형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뭐 15년, 20년 봤죠. 공통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성적표를 보면서 이 학생은 그냥 기특하게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특하게 바라봐요. 열심히 하는구나. 또 이 학생도 기특하게 바라보는데 이 학생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요. 근데 성적이 이 정도 되면은 중도 탈락을 합니다, 보통. 얘 눈에는 얘들이 보이니까. 이 격차가 보이니까 중도 탈락하는데 계속 이어오는 바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돼요, 그 중에.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얘도 계속 합니다. 얘도 계속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상위 그룹보다는 합격하려면 낮지만은 이 중에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언제 바뀌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또 이게 요 학생들이나 보면은 시험이 이제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100을 알고 시험이 되는 유형이 있고 40을 알고 시험이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과목당 3문제밖에 안 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 객관적으로 아무리 뜯어봐도 40 정도 지식밖에 없는데 40이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녀석은 정말로 잘합니다. 95를 갖췄어요. 시험장에 가니까 5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대신에 1년 지나면 합니다.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본 시험을 쳐보면. 그때는 얘기 드립니다. 원래도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지난번까지는 14명이 오셨는데 그제까지 한 17명이 오셨네요. 오셨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는 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때는. 그 상대편이 이제 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마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해드려요. 이번에 17명 중에 공부를 포기시킨 학생이 12명입니다. 그 말리시라고 다른 쪽으로 이제 길을 잡는 게 훨씬 더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경우이고 나머지 5명은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될 것 같아. 그 학생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잡아드려요. 잡아드리니까 일단은 수험기간에 장기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학원을 통해 막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요렇게 이제 어린 연령들이 되니까 수험기간은 최장 잡아도 이렇게만 잡아야 됩니다. 여기 2019년이에요. 요렇게만 잡아야 됩니다. 특히 국립외교원은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여기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더 단축됩니다. 외교원 학생들은 심지어는 우리 학원에서 제일 빨리 된 유형은 5개월 반 만에 됐어요. 5개월 반 만에. 근데 그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이제 경작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구나 4학년입니다. 4학년이니까 경작 부분은 거의 준비 안 해도 되는 상태이고 또 이제 피셋 부분에 대해서 1차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학생이에요. 없는 학생이어가지고 뭐 나머지 한 2과목 정도 이렇게 더 하면 되는 학생이어서 됐고 그 다음에 완전히 노베이스인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된 경우는 있어요. 그 학생은 완전히 노입니다. 노베이스인데 그 학생은 독일어를 전공했어요. 독일어를 전공해가지고 10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 학생은. 독일어를 전공해서 독일에서 한 10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학생이니까 한 4년 외국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29살에 왔습니다. 29살에 왔는데 그 학생이 한 9월 달에 왔을 겁니다. 예견 시험이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7월로 늦춰졌는데 6월 말 5월 달에 작년까지는 5월 달에 봤죠. 5월 달에 봤는데 9월 달에 왔어요. 9월 달에. 9월 달에 오면은 다른 학원에서 이제 상의를 하면은 내년에 힘들고 후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후년 아니면 저후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강의하는 학생들을 더 속속들이 바라봐요. 근데 고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험이 됩니다. 그 학생한테 내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국립외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3과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립외교는 2019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어야 돼.
특히 전공이 경작이다 이렇게 하면은 해볼만 합니다. 경작이 카바가 되면은 2과목밖에 없어요. 2과목밖에. 그 2과목이면은 4개월 정도면은 한 주제를 익히면은 60개 익힙니다. 60개 중에 나와지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익혀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시험에 혹여라도 되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국내 배경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시행착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고립된 수험생을 해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왜 이제 학생들이 혼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부모들의 조언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부모님들의 조언이 대학까지는 미칩니다. 본인들이 경험한 부분이니까 미치고 정보도 충분한데 고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해요. 전무하니까 애한테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당신들이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 애가 자율적으로 대학생이니까 잘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차라리 대학교 재수는 혼자 해도 괜찮아요. 지가 아니까. 그런 이제 남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원에 가는 이유는 의지 부분에 대한 얘기고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그 고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시험은 대학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고 길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길은 수백 가지죠. 고시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시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이 낮을수록 방법이 많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수만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객관식만 봤어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책만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제일 피해야 되는 유형이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고립입니다. 지금 고민할 거예요, 학생들이. 단과로 해야 되냐? 총합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재수를 하면 그런 고민합니까? 성우 보니까 이번에 만점자가 뭐 10명인가 나왔는데 그 재수학원에서 1명이고 재학생이 1명이고 그 학생들이 학원을 갔을 겁니다.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재수할 때는 고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원을 고민해요. 학원을. 내가 잘 아니까 뭐 오늘은 메가스터디 가서 국어를 듣고 내일은 뭐 대성에 가서 수학을 듣고 이렇게 계획을 짜지는 않아요. 그냥 학원을 정해놓고 나는 관리가 안 되니까 나는 또 경쟁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학원을 정해놓고 가지 종합이냐 단과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고민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단과를 하게 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고3을 겪고 왔으니까. 부모님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시에 대해서는 그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고민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은. 이 단과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고시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고시반에 가면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어요. 선배 장수생이. 이 학생의 조언은 아주 이제 직접적입니다. 너무 직접적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결된 경우다 하면은 이 학생이 오랫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방식을 전수를 해줍니다. 본인 길로 똑같이 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중간에 되는 학생도 나오겠지만은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종합반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고립을 자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좋지 않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 고시 공부는 어렵기 때문에 나무 머리를 좀 일부 빌려야 됩니다. 일부 빌려야 이게 쉽게 돼요. 나는 1시간 고민하는데 친구는 5분에 해결을 해. 반대로 친구가 1시간 고민하는데 나는 5분에 해결하는 주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걸 주고받아야 됩니다. 고립되면 절대로 안 돼요. 고립되면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1년 이상을 18개월 정도를 혼자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설명회 하면은 학생들이 이 설명회를 보고 자기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온 학생은 3개월 동안 말을 처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선생님하고 말을 처음 해요. 이렇게. 그게 공부는 제대로 됐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즐거운 가운데 공부는 이제 그 자체는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공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즐거운 가운데에서 고통이 수반돼야 되지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일단은 이 우울감이 생겨요. 우울감이 생기면은 하루를 공부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마 집단 좋은 동료들하고 함께 하는 공부하고 개인이 하는 공부를 두뇌를 만약에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고시반이나 아니면 신림동에 와서 고립됩니다. 이거는 단가반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신림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는 신림 아니면은 학교 고시반이에요. 신림에 와서 단가를 활용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림에 오면은 고립돼서는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니까 스터디를 구합니다. 스터디를 구하는데 초보한테 누가 친절히 가르치겠습니까? 스터디가 이상한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공부가 아예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런 팀이 엉키게 돼요. 엉키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말씀을 또 진행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고 부모님들도 이걸 고민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애한테 맡길 겁니다. 모르시니까. 그래 애는 나는 인강 들을래요. 이런 학생도 있고 아니요 나는 뭐 체질이 실강이니까 이런 학생도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 건데 실강의 장단점도 있고 인강의 장단점도 있는데 인강으로 시험이 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는 객관식이니까 괜찮아요. 인강도 또 뭐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2차는 주관식입니다.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매일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1차적인 의미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어디에 찾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의미로 여기서 그쳐요. 여기서 그치는데 고시는 그렇게 해서는 시험이 안 됩니다. 입시는 그렇게 해도 성공합니다. 입시는. 대학 입시는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데 고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주관식을 시험을 보고 문제가 드러날 거예요. 지 머릿속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데이터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복습하는 거야. 인강 들으면서 복습하죠. 뭐 문제 다 나오니까 써보면 되는 것인데 그 쓴 것이 잘못됐을 때 누가 수정을 해줍니까? 그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채점 받고 첨삭 받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 보면은 평가전 왜 합니까? 그동안 훈련한 거 확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혼자 하게 되면 그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행이 돼요. 하루하루가 이제 쳐져서 진행되니까 인강으로 이게 달성 불가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원에 매년 데이터를 냅니다. 데이터를 내는데 왜 데이터를 내는가 하면은 만약에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강의실 없을 겁니다. 우리 2층 강의실에 350명이 들어가요. 임대료도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없애고 그냥 스튜디오 촬영해가지고 학생들 합격하면 거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시설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강을 통해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강이 우리 예컨대 실강이 뭐 경작이다 이렇게 해서 20일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예상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인강을 듣는 비율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현장 강의 20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같이 요 기간을 지키면 듣는 비율이 4.6%예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요 기간에 요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인강을 넉넉하게 줍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강은 20일 만에 끝나지만은 인강은 한 80일 정도 이렇게 열어둡니다. 열어두면은 요 기간 안에 그 같은 요 20일간 진행된 수업을 듣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혹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쪽에 속해 있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대부분 93%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80%에 34%가 듣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량의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아니 이게 개념이 첫날 개념이 마지막 날에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 개념은 80일 동안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뭐 중간고사도 보고 놀기도 하고 놀다가 심심하면은 인강 틀어서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학습의 집중도 면에서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고시는 인강은 장단점이 있지만 불가능입니다. 시험이 안 돼요. 아니면은 물론 시험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은 능력이 있으면 시험은 될 겁니다. 학생들이 똑똑하니까. 근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려요. 1년 만에 될 학생이 3년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2년 만에 끝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학생이 5년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결론 내렸습니다. 인강은 들으시면 안 되고 실강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이걸 또 고민해요. 학생들이. 신림동에 나는 겨울방학 때 오면 와야지.
단과반으로 가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가. 학생들은 단과반의 장점을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원하는 선생님. 또 조금 더 이름 있는 선생님. 근데 신림동에는 학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가 있지만은 2개는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전국의 최고 선생님들입니다. 어느 학원에 계시든지 간에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뭐 박사 소지자거나 아니면은 행정고시를 아주 우수하게 합격했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기 때문에 능력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개인 취향 차이인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똑같은 4개가 맞을 겁니다. 단과로 해라 이런 조언, 내지는 종합반으로 가라 이런 조언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데 장수생들한테 구하면은 상대적으로 단과로 해라 이런 조언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단과반의 장점도 있고 종합반의 장단점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말씀만 드리면은 이 학원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학원의 입장에서 조언 드리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조언을 하면은 3, 4개월 지나면 벌써 알아챕니다. 학원의 발전에 좋지 않아요. 그 가성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종합반하고 단과반의 결과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작인데 경작 1순환입니다. 여기 1순환 모의고사입니다. 1순환. 1순환인데 요 1순환이 언제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학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예비순환이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1순환이 시작이 되고 2순환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1차에 매진하는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1차가 끝나면은 3순환, 4순환 이렇게 되는데 요때는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기초니까 시험을 작게 봅니다. 그러니까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봐요. 쪽지시험 비슷하게 또는 크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섞는데 요때부터는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격차가 발생해요. 요때까지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초 닦는 과정인데 요때부터 이제 실력차가 발생하고 이때부터는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가려지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적이 요때입니다. 요때. 본격적으로 성적이 이제 가려지는 시기. 가려지는 시기.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싹이 이제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성적입니다. 보면은 요게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이에요.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이고 요렇게 비어 있죠. 요게 단과반입니다. 요렇게. 요게 단과반이에요. 이름이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찾기도 힘들어요. 여기. 이쪽 라인은 의미가 조금 떨어져요. 이 정도 되면은 합격을 안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라인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비율상으로 학생 수가 종합반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 경작 1순한테 우리가 한 450명 들으니까 요 이제 특정 선생님이니까 그냥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2순한 때 메워지는가?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왜 이런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따 격차가 발생하는 그 안 내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2순환입니다. 2순환. 요 2순환은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요 식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어서 요 때는 처음 하는 학생들은 2차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때 2순환을 듣는다 이런 정도 되는 학생이면은 수험 경험이 2년, 3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반은 처음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 비교를 보십시오. 조금 단과반 비율이 조금 높아졌네요. 2년차, 3년차들이.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1년차들입니다.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2년차, 3년차 학생들하고 지금 처음 하는 학생들하고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상위권을 보십시오. 처음 하는 학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명단들이 원래 시험 많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됐네요. 이 녀석이 또 됐구나. 한 60%, 70% 되네. 이렇게 되니까 종합반하고 단과반하고는 이 학업 성취도 부분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지가 모르니까 고민해.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고민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시험 구조상으로 인강으로 절대 안 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하니까 단가로 이게 달성이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놓고 고민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흥처도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에너지가 빠져요. 학원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 그 시험이 되고 안 되고는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요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달성했고 못 달성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종합반하고 단가반이 왜 차이가 나는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학원의 커리고 학원의 커리하고 이제 기존 학원 커리하고 우리 학원은 조금 DNA가 다릅니다. 학원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우리 학원은 관리가 심한 학원이에요. 관리를 열심히 하는 학원이고 다른 학원은 관리가 없는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되는데 나는 관리 열심히 받는데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원으로 와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3월부터 이렇게 다른 학원의 커리, 우리 학원의 커리도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렇게 시작이 되면은 5번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학원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5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저는 불합격이에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2년 차들이 있어요. 2년 차들은 5번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오는 애들입니다. 10회독. 3년 차는 곱하기 3, 15회독. 이렇게 하니까 초시생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하는 학생들이 이만큼 볼 수 있으면 또는 이만큼 볼 수 있으면 이 학생들보다 3년 차보다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가? 고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겨 성격이 있어가지고 단기간 내에 주식을 확 주입하고 들어가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 차라 할지라도 이 구조가 아니라 이 구조가 달성이 가능하다면 훨씬 합격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원만의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예비순환 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그 다음 정치학, 선택 과목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행정법하고 경제학입니다. 이것만 잘 잡으면은 고시 공부 80%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들은 심화학습을 시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경제학이 진행될 때는 이걸 또 내립니다. 더 깊이 있게 가요. 그 다음 행정학이 진행될 때는 경제학을 또 이렇게 내려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평가를 해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정치학 할 때 행정학을 할지 이걸 이때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 학습이 하급 정도가 경제학이나 행정법이 충분히 안 올라오면은 예비순환까지는 경제학하고 행정법만 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구도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요 과목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예비순환 1회독이 아니고 2회독을 하는 겁니다. 2회독을 하고 1순환 넘어가면은 이때는 과목이 경제학이 시작되면은 행정법을 이미 학습했으니까 여기서 또 해요. 또 하고 이렇게 진행될 때 이걸 내려서 또 하고 요렇게 지그재그로 자꾸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10회독이 나오는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스터디가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10회독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스터디 진행을 좀 안내해 드리면은 일단 스터디 편성을 이걸 심도 있게 합니다. 다른 학원 가면은 접수번호 1번부터 8번까지는 1조, 9번부터 16번까지는 2조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여기서는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성비, 특히 이제 여학생, 남학생이 지금 오는 비율이 5대5 정도로 옵니다. 스터디를 5대5로 절대로 짜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짜주면은 뭐 저들끼리 연애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7대3, 아니면 뭐 6대4, 아니면 좀 얌전한 학생이 있다 하면은 좀 활기가 있는 녀석들을 넣거나, 아니면 서울대, 학교를 고려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로 이제 성실한 경험들이 또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고대 학생들이 이렇게 좀 붙여져요. 걔들이 끈끈하니까.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구성해가지고 이 스터디가 계속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편성을 조금 변화를 줍니다. 예컨대 예비순환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해체시켜요. 이번에는 1순환 끝나고 나서 4개 팀을 해체시켰네요. 한 팀은 너무 커플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커플이 3커플 나와가지고 이거는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커플들 떼놓고
그 다음에 한 팀에는 술을 좋아하는 녀석이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술 마시다가 그 다음 셋이, 넷이, 6명 이렇게 그 팀 해체시켜버리고 그 다음 이제 참여도가 낮은 팀 해체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합니다. 해체시키는 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참여도가 낮은데 이제 학업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애들이 있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만들고 그 다음 진행 기간은 즉시 개강은 즉시 편성해서 종료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개강한 반의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뭐 계속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진행 횟수는 2차는 이틀에 한 번을 진행하고 주 3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4소는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은 1차를 진행합니다. 이건 매일 합니다. 매일. 주 6회씩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터디 진행자들이 합격생이거나 아니면은 2차는 합격했는데 면접 탈락했거나 아니면 1차를 여러 번 붙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최종 합격생은 성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남의 일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절박하게 형, 뭐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름 이제 노하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분류하면은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기간이 조금 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장수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장점 살리고 단점 죽이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진행하라 이렇게 하면 지가 만든 자료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안 되니까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요. 요거대로 합니다. 요거대로. 그래서 2차 스터디는 일주일 동안 한 것을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주제를 다룹니다. 금요일까지 다룬 다음에 토요일 날 그 주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포상을 하고 그 다음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터디가 아주 밀도 있게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어서 요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요때 이제 행정법하고 그 다음에 예비순환을 하는데 행정법 스터디는 1순환 교재를 합니다. 선행학습이 돼요. 선행학습이 되니까 학생들이 예비순환만으로 1순환 행정법을 익힌다 이 부분이 한 60%에서 80% 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요 정도 진행되는 부분은 1순환 때 강의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2순환 때는 행정법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 교재는 2순환 교재입니다. 2순환 교재를 하면은 1순환 때 미진한 부분이 2순환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하니까 한 단계씩 앞당겨서 학습이 진행돼요.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하면은 1차 준비되기 전에 다른 학원 학생들은 그냥 2순환 교우할 때 우리는 2순환 때 스터디 교재가 3순환 교재니까 2순환을 잘 거치면은 3순환 전력이 쌓인 상태로 3순환이 반복 학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 직전인데 시험 직전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되는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것이 시험 합격에 훨씬 유리하니까 스터디를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3월부터 반입니다. 이때 하면은 수험적으로 약간 넣는 부분이 있어요. 부담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4개월이 아니고 이제는 100일입니다. 100일. 이제 100일이 남았죠. 자, 100일이 남았는데 요 100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는 이제 큰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때 요 기간에 시행착오를 합니다. 시행착오 유형이 틀림없을 거예요. 1차 준비 열심히 하자.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예전에는 1차가 되면 뭔가 보여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1차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1차가 의미가 없어요.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은 내년에는 3월에 안 되든지 7월에 안 되든지 안 됩니다. 가능성 그렇게 놓고 봐야 돼. 우리가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되는 학생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계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중국 고사를 빌리면은 한식에 죽나 청명이 죽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되면은 안 됐을 때를 전제로 이걸 상수로 두면은 안 됐을 때 뭐가 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남는가. 안 됐을 때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게 없이 예컨대 지금부터 1차 준비만 매진해서 이렇게 1차 탈락하고 2차 공부는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생각하면 12월에 준비한 학생이나 우리는 12월입니다. 3월에 준비하는 학생이나 출발점이 똑같아집니다.
1차를 쭉 준비해가지고 3월에 시험이 안 되고 3월부터 놀다가 학원에 들어온 학생이나 출발점이 똑같아져. 왜 그런가 하면은 빛에서는 이게 적성입니다. 적성이어서 누적되는 부분이 없어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빛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걸 꺼낼 뿐이에요. 꺼내는 기간에 어떤 학생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8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없기 때문에 1차 탈락하면 2차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냥 3개월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렸고 조금 더 나은 경우입니다. 1차 합격했다. 그리고 1차만 했으니까 2차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때 겸손하면 다행인데 이 학생 우쭐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쭐해가지고 그냥 2차를 응시합니다. 2차를 응시하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은 능력이 있어요. 1차가 됐으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 포기를 안 합니다. 시 포기를 안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학생들은 어떤 경로를 겪게 되는가 하면은 3월에 이제 1차 시험을 봐서 시험이 되면은 6월 말 그러니까 편의상 7월로 보겠습니다. 7월 초 뭐 7월 1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때까지 2차를 준비를 합니다. 2차를 준비하는데 요 기간이 3, 4순환이에요. 3, 4순환인데 이 3, 4순환에 이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뭘 해보겠다고. 뭘 해보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계속 써와가지고 체화된 부분이 나오는 기간인데 이 학생들이 어거지로 들어와서 7월달에 시험을 보면 형편없이 못 봅니다. 형편없이 못 보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가 얼마나 못 봤는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가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학교 복학하거나 아니면 저 혼자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발표가 10월에 나요. 10월에. 불합격이죠, 100%. 2차 공부는 안 돼 있어요. 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시험이 3월 초, 2월 말이니까 또 이걸 1차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차는 됩니다. 이건 소질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에 7월까지 3, 4순환입니다. 근데 중간에 다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또 안 되고 똑같은 경로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월에 보는 겁니다. 7월에 보면은 이때는 오랜 세월 지났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되면 다행인데 되면은 이게 바로 수험기간, 이게 3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3년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 2달 내가 1차가 됐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하니까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1년, 2년, 3년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이 학생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때 안 된 학생이다 하면은 조언을 구하면 이 학생은 최소한 3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에 이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 되자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 수험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철입니다.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서 뜨겁게 보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야 강철로 거듭나서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얘는 계속 고철로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매번 떨어져요. 매번 떨어지니까 이 학생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능력보다 늦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를 합격해도 문제, 1차가 떨어져도 문제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은 요때 1월까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월까지는 그래도 2차에는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1차 안 돼도 괜찮아요. 1차 안 돼도.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 안 됐을 때 뭘 남기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때는 경제학하고 행정법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때. 요렇게 경제학과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고 그 다음 1월 초부터 저희들이 피셋 캠프가 열려요. 그때는 하루 종일 피셋만 시킵니다. 그 2달이 시작이 돼요. 2달이 시작되니까 요때는 1차만 올인하세요. 요때는 1차만. 그래서 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셋 캠프가 1월 8일 날 시작이 됩니다. 1월 8일 날. 1월 8일 날 시작되니까 오늘이 11월 27일이죠. 27일이니까 재학생들은 중간에 뭐 기말고사 있으니까요. 그래서 1월 8일이니까 7일까지 경제학을 듣고 그 다음에 행정법을 들으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은 반 성공했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방학하자마자 학원으로 오세요. 방학하자마자. 대신에 방학이 한 12월 20일 정도면 마무리되죠. 시험이. 이 정도 마무리되니까 요때까지 경제학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행정법은 들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때 학원에 오면은 1월 7일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요때 행정법을 들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고 1차 매진해야 됩니다. 1차 매진하면은 의미 있는 성과가 일부 학생들은 나옵니다. 한 25%, 30% 학생들이 1차가 되고 나머지는 근소하게 안 되든지 격차가 생기든지 괜찮아요. 1차가 되면은 좋고 1차가 안 되면은 격차가 적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2개월 동안 이렇게 힘차게 달려오니까 몇 점 차이가 나더라 하면은 그 점수 격차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3개월 해야 되겠다. 4개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격차가 크구나. 나는 처음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 정도 욕심이 그쳐야 돼요. 그래서 원래 꼭 1차가 되겠다. 물론 목표는 그러하지만은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2차를 남기겠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1차 시험 이후에 1차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1차 합격하는 경우. 1차 합격하면은 삼순환 가세요. 이때는 가세요. 아까 1차가 2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삼순환 가면 안 됩니다. 예비순환 가면은 이제 예비순환 안 된 상태에서 1차가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예비순환 들어두면은 시험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계획은 만들어져요. 예비순환 들었으니까 이 2차 그 3순환이 하루에 수업이 3시간 반입니다. 3시간 반.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오후에 진행이 돼요. 오후에 1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 반 이렇게까지 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오전이 있죠. 오전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저녁이 있으니까 이걸 뭐 앞뒤로 잘라서 4시간 이렇게 잡더라도 오전에 5시간, 저녁에 5시간, 10시간이 확보돼요. 10시간이 확보되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남들보다 앞설 수는 있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학생들보다. 그래서 이때는 학원이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3순환 듣기 전에 1순환이나 2순환 동영상으로 듣고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집니다. 따라가시면은 이 학생들은 시험장에 의미 있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원래 22명 정도가 2차장에 갔네요. 2차 시험장에 갔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본 학생이 합격성은 없어요. 제일 잘 본 학생이 총점 1.5점 부족입니다. 요 시기에 시작한 학생. 총점 1.5점 부족이에요. 경제학이 93. 그 다음에 재경제 가는 학생인데 다른 거는 잘 못 봤어요. 재정학 뭐 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40점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 1.5점 부족이고 그 다음 밑에 녀석이 평균 2점 부족. 그 다음에 전부 다 과락 나온 녀석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합격선, 과락 및 이런 학생도 있고 최소한 그래도 행정법 경제학은 합격선을 넘은 학생들이 한 8, 90%가 됩니다. 그 학생들은 내년이 되게 쉽습니다. 이 가늠이 생겼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1차 합격하면 그렇게 가고 1차 불합격하면 예비순환 그냥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들었는데 반복해요. 이렇게 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학생들도 보면은 예비순환이 요때 이제 3월에 시작되는데 이미 들었다는 거죠. 들었으니까 요 행정법을 할 때는 요 학생들은 우리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수업이 요 시간이 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예비순환 때는 오후에만 진행이 돼요. 오후에만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3월부터 오는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제 왜 어떤 부분에 격차를 내야 되는가 하면은 3월부터 오는 학생들은 행정법을 하는데 이걸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강의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복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해독서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됩니다. 버겁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비순환 이미 들었다 이런 학생들은 요 강의를 들을 때 예습이 필요 없어요. 들은 거니까. 복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전, 저녁 남는 시간 뭘 합니까? 노나요? 놀게 두겠습니까? 본인이 놀지 않을 뿐더러 학원이 놀게 두진 않아요. 이 시간에 만약에 경제학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제학 1순환 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 그 다음 경제학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럼 경제학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강의 진행되고 경제학 이미 1순환 들었으니까 예비순환 정도는 예습 필요 없고 복습 필요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이 경제학 진행될 때 뭘 하겠습니까? 행정법을 더 깊이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학원에서 다 해드립니다. 동영상을 다 무료로 지원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비순환 강의를 마스터하느냐 마스터하지 않느냐가 1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불합격하면 예비순환 반복 학습하고 그 다음에 1순환 선행 학습하고 동영상을 학원에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1순환 할 때 이 학생이 2순환, 3순환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만 붙으면은 뭐 2년차, 3년차하고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외국어 학생들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1번 제2외국어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이 외국어 때문에 진입 자체를 늦추는 학생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외국어 한다고 6개월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국립외국어는 과목이 3과목이니까 외국어를 같이 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4과목입니다. 5급은 5과목이죠. 그 과목보다 적어요. 대신에 계속 심적 부담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 뭐 이런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경작을 병행해야 됩니다. 국립외교는 경작이 전부입니다. 전부. 3분의 1의 과목인데 비중은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번에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학교 다니다가 1월부터 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요때는 1월 2일부터 개강하면은 1차 부분을 올인할 수 있는 기회는 요때는 없습니다. 요때는 이제 1월 2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라인이 2개가 생길 겁니다. 1월 2일부터 와서 피세 캠프로 들어가는 라인을 타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뭐 방학하자마자 와가지고 1월 반에 편성이 되겠다. 저희들은 1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다른 학원은 3월부터 개강하는데 우리는 1월부터 개강을 시켜요. 빨리빨리 시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 오면은 1월 달에는 요렇게 행정법을 시킵니다. 2월 달에는 경작을 시켜요.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되면은 그 오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전에는 1차를 시키고 그 다음 오후에는 2차 과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우선적 순위가 행정법하고 경작을 기본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순환 의미를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차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해서 시험이 되면은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만 얻어도 충분합니다. 1차 넘어 되려고 2차를 팽개치고 1차만 전념한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행정법하고 경작을 마치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의 계획대로 1차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예습해야 되고 또 강의 들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이렇게 시달리겠죠. 남들보다 뒤처지는 요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니까 혹시라도 12월에 사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1월에 들어오면은 요렇게라도 2차 과목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되고 요렇게 해서 피셋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 나옵니다. 피셋은 빨리 되는 녀석은 빨리 됩니다. 요 정도로 잡아야 돼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요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스터디를 진행하고 개별 지도를 다 해드립니다. 요때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니까 늦어도 1월 달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3월 달에는 너무 급해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고민하시죠. 재경을 해야 될지 일반 행정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죠. 재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일단은 뭐 서로 모르니까 일단 간지나는 겁니다. 얘들 표현대로 되면은 최고니까 재경직 지원을 하는데 뭐 지원을 하는 학생은 다양합니다. 뭐 지원해야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되는 학생을 봐요. 되는 학생.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행정학과인데 행정고시를 염두에 두고 경작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재경직 하면 하입니다. 하위. 하위 중에 하위예요. 의미가 없어요. 경작 전공이 마침이 돼야 되고 피셋은 이건 2개월 미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재경직을 하는데 그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피셋 그 컷이 재경직은 80 올해를 기준으로 84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은 82점이에요.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나당 한 문제 더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경직 학생들이 이 점수를 달성하는 데는 2개월 미만이에요. 2개월이 안 걸립니다. 어떤 녀석은 3주. 이런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고 일반 행정 학생들은 뭐 6개월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1년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달성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니까 이 피셋을 봐가지고 내가 2개월 만에 끝내겠다 또는 끝나더라
이렇게 하면 재경직을 하되 아니면은 재경직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셋이란 부분은 이게 적성입니다. 이게 적성인데 이게 안 맞으면 잘 안 돼요, 시험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잘하는 녀석들은 정말 행복한 시험입니다. 3주 만에 되고 우리 학원에 잘하는 녀석은 뭐 이틀 보고 들어간 녀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1년 내내 2차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피셋이 잘 안 풀리면 6개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6개월은 1차 쪽에 빠지니까 2차 실력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실력이 이렇게 세월을 보낸 만큼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 되면 또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럼 안 되는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나오는 성적이 있으면은 그걸로 가늠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그걸로 가늠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학원에 뭐 1차 작년 기준으로 95점, 94점, 92점 질비합니다. 질비한데 그 녀석들이 처음에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85점이 나오더라. 이런 학생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뭐 50점 이렇게 나와요. 65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피셋이 둔한 학생들은 경사도가 이렇게 아주 완만합니다. 완만한데 합격선 여기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학생들 경사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빨리 나오는 학생은 3주. 늦어도 재경직은 2개월. 일반 행정은 이렇게 가는데 6개월 정도. 그래서 1차를 내가 1년에 가지고 1차를 붙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행정고시는 부적합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 설명이 들으면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데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에서 다른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셋이 6개월 안에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시험이고 안 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이제 걸리고 재경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갈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재경직이 처음 한 학생들이 6명이 됐는데 그중에는 대학 갈 때 학력고사 2등 또 한 녀석은 8등 또 한 녀석은 22등 이런 학생들이 즐비해요. 되는 학생만 놓고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경직은 시작은 쉽지만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우리 그 녀석들 언급한 녀석들이 뭐 전부 14개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은 제일 좋은 녀석이 3등. 그 다음 아주 기대를 했던 녀석이 있어요. 제가. 이 녀석은 수석감이다. 그 녀석이 9등.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8등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22등 뭐 이렇게 조금 내려갔는데 제일 성적이 우수한 애가 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용어로 소년 등가하는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시험이 뭐가 나올지 알고 보는 학생 내지는 채점위원회 뭘 원하는지 알고 이렇게 쓰는 학생 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니까 재경직을 내가 원한다 하는데 혹시라도 이 요건에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 과목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재경직이 이제 선택에서 달라지니까 한 3개월 해보면은 내가 재경직에 가능성이 있구나 또는 적성이 있구나 이렇게 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 일반 행정을 택해도 되니까 지금은 고민을 너무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나 국제통상 고민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민의 영역은 아니죠. 이거 완전히 좀 다른 영역입니다. 국립외교는 3과목이고 국제통상은 5과목인데 국제통상은 워낙 소수 정렬이라 이게 학원 강의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매년 올해는 12명 뽑았다가 내년에 6명 뽑기도 하고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하니까 혹시 고민하면은 이쪽이 시험되기는 수월합니다. 왜 저쪽이 수월한가 하면은 저기는 절반 이상 수험생이 외국 경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독한 수험 현실에 노출이 덜 된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 강도가 일반적으로 5급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학생들은 능력은 뭐 뛰어나죠. 뛰어나는데 습관상 이렇게 집단 전체가 공부하는 강도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어요. 완화되어 있으니까 요 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은 불편한 게 학원 활용 이런 부분이 더딥니다. 이게 불편해. 이게 불편하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데 이게 메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신림동 생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공부 장소는 학원 직영 독서실로 오는 게 이게 굳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학습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성원이 동질성입니다. 이제 시중 독서실에 가면은 뭐 옆자리에 경찰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CPA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5급만 합니다. 외견만 하기 때문에 또 가격 측면에서도 뭐 시중보다 한 50% 할인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서 한 100m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고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학 문제하고. 지금 이거 고민하시죠? 통학해야 될지 아니면 이사를 와야 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고민이 없습니다. 뭐 상도동, 신림동 이렇게 통학 가능합니다. 통학하는 게 제일 좋죠. 집에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여기까지는 고민하겠네요. 그렇죠? 거리상은 얼마 안 되는데 오면은 또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는 고민하고 요 지역은 고민을 좀 덜 하죠. 안암 고민합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와야 돼. 신천 조금 고민하지만 오게 될 겁니다. 분당 불가능하고 송파 잠실 너무 멉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요 지역도 결국은 오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되는가 하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통학 기준이 1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1시간이 보이는데 저희들은 2시간을 봅니다. 1시간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 필요해요. 와서 2시간.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2시간. 고시생이 길바닥에 4시간 뿌리는 겁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시선 효과도 있습니다. 고시생은 세상에 제일 힘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학을 하면은 즐거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본인만 불행감을 100배 느낍니다.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 스님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시선이 차단돼야 집중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시생은 눈 뜨면 고시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길 갈 때도 고시, 밥 먹을 때도 옆에 고시생이 빠른 속도로 같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잠잘 때도 고시생이 옆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집중도가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하니까 고민 마시고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픽업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방법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혹시라도 학생이 요청하면은 그때는 옮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들을 못 믿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안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이제 때로는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 보니까. 때로는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안 보내주니까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상으로 한 70%는 들어주고 30%는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왜 들어주는가 하면 얘는 학원생활 보니까 나와도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 녀석은 놀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그건 거절하고 대부분 들어줬는데 어쨌든 요 지역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고 오게 되면 시중 원룸이 있고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가격 측면 유리하고요. 그 다음 장소는 이렇게 약간 비탈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중 원룸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금수저가 삽니다. 학생이 이렇게 좋은 데 살 필요 없어요. 학생들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특히 남학생은 35만 원 언저리면 괜찮습니다. 남학생들은 좋은지 나쁜지 구분도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좀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 한 40만 원 쳐놓으면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뭐 신림동에 뭐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 원룸 하나에 50명씩, 70명씩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밤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항상 밤에 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어요. 사고가 나는 게 외진데서 나는데 신림동은 외진데가 없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바글거려요. 대신에 이 원룸 지역이 있는데 저 길 건너가 구동입니다. 이렇게 오시다 보면 저희 학원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번화가입니다. 여기는 얻지 마시고 이쪽 저희들이 있는 데가 이동인데 요 편으로 얻으시면은 좀 조용합니다. 대신에 얻으실 때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학원이 이제 연결을 다 해드립니다. 그냥 얻으시면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동에 얻으시라 이렇게 하니까 길가 쪽으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가 쪽으로 얻으시면 안 돼. 왜 이런 데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전 때문에 부모님이 얻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던데 거기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아요. 이 녀석들이 고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뭐 밤에 소람 피운다든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떠든다든가 이런 숨 환경을 이제 저해하는 행동들을 부담 없이 합니다. 그거 얻지 마시고 이 안쪽으로 얻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에 요청하세요.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학원에 그 공인중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시면은 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그렇게 편의를 받으려니까 원룸은 그렇게 얻으시고 식당 부분입니다. 식당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고시 식당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식사 질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데 학식보다 학교에 주는 그 식사보다 한 3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괜찮아요. 식사도 괜찮고 한 끼에 3,500원입니다. 비싸진 않아요. 3,500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끊으면 한 21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이제 추가로 이제 드는 비용입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은 제가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양측면이 다 있는데 어떤 측면인가 하면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간섭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애한테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은 다 좋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영역은 우리 애는 내가 어떻게 잔소리해야 얘가 공부를 하는 애예요. 이렇게 하면 고시는 시키면 안 됩니다. 고시는 그걸로 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에너지가 타올라야 되는 시험이라서 일단 애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애가 공부하는 울타리 안으로 너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간섭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응원만 해줘야 됩니다. 밖에서. 대신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애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도 몰라요. 지도 모르는데 부모님도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이렇게 넘겨가지고 네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오라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를 통해서 하세요. 학원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얘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적 요청을 하면 그때는 보내드려요.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걸로 봐야 되는데 뭐 심지어는 고시생들은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고3 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요일 날 치면은 부모님들이 애가 힘든데 다른 너 그렇게 해서 고치 되겠냐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하지 마시고 얘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시면은 학원에 성적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뭐 결석했다, 지각했다, 스터디를 잘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니까 그걸로 이렇게 학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조언이 잘 전달돼요. 그리고 진입 시기에는 애들이 나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듣지 마시고 학원으로 오세요. 같이 오시면은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이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은 전부 다 힘 합쳐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놀라운 혜택 이런 부분인데 뭐 놀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에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다 환불해 드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요건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로 가면은 수강료를 30% 더 내야 됩니다. 이게 단가가 돈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 스터디에 배제되지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배제되니까 무조건 물리합니다. 무조건 물리하고 성적 우수자는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전액 현금만 환불을 하는데 학원에 50%, 그 다음 강의하시는 분에 50%. 환불 금액이 이렇게 부담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시죠? 강의 잘못하면은 재산이 줄어들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학생들은 장학금을 이렇게 1등 50만 원 지급합니다. 상위 30%까지 이렇게 차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쪽 경쟁, 배우는 쪽 경쟁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요 환불 기준을 보시면은 학원이 이제 달성하는 그 목표가 보일 겁니다. 보시면은 1차 시험은 이렇게 기본 강의부터 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직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요때는 출석 70%, 모의고사 70%.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데 요때 100% 무조건 시험 봐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져죠. 요걸로 합격률을 추측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입니다. 2차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2순환입니다. 2순환 때까지는 요렇게 100명 중 60등. 3순환은 시험 직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응시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40등. 요렇게 떨어지면은 전에 환불해드려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가늠을 잡으시면 돼요. 학원에 와서 저 정도 되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범죄 되겠구나. 요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장학금 기준입니다. 이렇게 상위 30%까지 드립니다. 뭐 장학증서도 드리고 뭐 거창하게 전달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 장학금 받으면은
학생들이 저걸 돈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사기 진작,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이런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월 달 오시면은 18개월 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1, 2차를 같이 하면은 월로 치면은 저 정도 듭니다. 이게 그 재수학원보다는 이게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고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수강료 8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재학생 24만 원 또 추가로 할인하고 동영상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등록하시면은 재학생 같으면 실강이 1월부터 진행이 되겠죠. 지금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동영상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드리는가 하면은 빨리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그걸 혼자 하면 이게 미스가 발생하니까 학원의 지도하에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라 이런 차원으로 동영상을 지원해드리고 학원에서 지금 시기는 제가 체크합니다. 제 그 전화기에 보면은 학생들 보고 문자가 뭐 빼곡합니다. 지금 등록한 학생들은 학습 계획표를 만들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저한테 보내고 이제 그 계획표를 제가 보고 잘못했으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확립한 다음에 매일 그 달성도를 저한테 저녁에 문자로 보냅니다. 그 집사람은 싫어합니다. 하루에 50통 문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1월 달에 오면은 아까 반으로 편성되든지 아니면 강의를 미리 듣고 오면은 피셋 캠프로 편성이 되든지 실강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월 달에 맞춰서 오지 마시고 지금 계획이 고시 공부하러 간다니까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부모님들 마음은 자식이 어려운 데 가니까 뭐 좀 좋은 거 뭐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도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오자. 이렇게 계획을 잡기도 하고 학생들도 뭐 내가 고시 공부하러 가니까 마냥 군대 가는 거 뭐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학하면 바로 오세요. 바로. 고시 공부는 하루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정리하는 과정 같이 마시고 딱 끊고 오세요. 딱 끊고 오시면은 그 12월 2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학원에 와서 분위기 익히고 1월 8일부터 열심히 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고시 공부는 이게 고시 공부의 제일 큰 고통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려야 되는 즐거움, 뭐 이런 부분, 아쉬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해야 됩니다. 다 뒤로 하고 바로 오셔야 돼요.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예, 그러면은, 저 뒤에 이제 우리 부원장이 계시니까 개별 상담 저기도 하셔도 되고, 저한테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